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삶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혹은 그저 스쳐가는 시간 속에 소중한 황금기를 무심히 흘려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쩌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없이 명쾌한 지혜를 남겨주셨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인생의 황금기라는 특별한 개념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다산의 통찰 속에서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동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마치 낡은 서책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 빛을 발하는 지혜의 글고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과연 인생의 황금기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기가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애와 당시 혼란스러웠던 조선 사회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이 황금기 개념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성찰 속에서 탄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평생을 학문과 실천에 매진하며 백성을 위한 삶을 꿈꾸었지만 서학 논쟁과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유배의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의 시기였겠지만 역설적으로 깊은 내면을 탐구하고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역설적인 황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시대적 아픔 속에서 단순히 나이가 아닌 삶의 특정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것이죠. 다산에게 황금기는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황금기는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배우고 익히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기틀을 다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가 한 알 한 알 떨어지며 시간을 채우듯 다산은 황금기를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지식과 수양으로 꽉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풍요로움이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산은 이 황금기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한다고 보았을까요? 그의 방대한 학문 세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산은 황금기를 지식의 축적과 내면, 수양의 절정기로 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지식 탐구의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저서들이 쌓여있는 그의 서재는 단순히 책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지식의 빛으로 가득 찬 깨달음의 보고였을 겁니다. 다산은 지식을 그저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당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했죠. 실학자로서 그가 추구했던 지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지혜를 나누고 끊임없이 사색하며 진리를 찾아 헤맨 그의 삶은 황금기를 지적 탐구와 내면의 성숙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알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다산이 이야기하는 황금기의 첫 번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수양과 지식 탐구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다산이 이야기하는 황금기의 첫 번째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산은 결코 개인의 완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이라는 씨앗을 뿌려 얻은 지혜의 열매를 세상이라는 밭에 심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황금기는 단순히 나 혼자 빛나는 시기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빛을 나누고 실천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라고 힘주어 말했죠. 그의 시선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형제자매와 돈독한 우애를 나누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윤리이자 사회적 책임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 자체가 황금기를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였던 셈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바로 이곳, 가족이라는 둥지에서부터 싹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가정의 울타리가 있어야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다산은 역설했던 겁니다. 가정에서 다져진 책임감은 이내 공동체와 국가로 확장됩니다. 다산은 백성들의 삶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학문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으며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에게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바로잡을 실천의 도구였습니다. 목민관으로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농업기술을 연구하며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해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마치 지식을 등불 삼아 어두운 길을 밝히듯 그의 실천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곧 하늘이다라는 마음으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환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죠. 강을 건널 때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해 튼튼한 다리를 놓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규칙을 세우는 일 등 그의 모든 행동은 관계를 통한 실천적 지혜의 발현이었습니다. 지식은 홀로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찬란한 빛을 내는 것이라고 다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세상에 이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황금기를 만드는 두 번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산은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그 지식을 통해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잘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황금기는 개인의 역량을 사회적 덕목으로 승화시키는 시기인 거죠. 그는 덕, 과 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지식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개인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만물을 적시듯이 지식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는 가르침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지식과 재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다산은 황금기를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좇는 시기가 아닌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상생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주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 이것이 바로 다산이 제시한 관계와 실천의 황금기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본받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금기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사는 황금기를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실천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지혜와 덕목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국가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비로소 진정한 황금기가 꽃피운다고 역설했죠.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엮어 튼튼한 생태계를 이루듯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서로 연결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다사는 가족 안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간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화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공동체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뜻 아닐까요?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소박하지만 깊은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한 개인의 성숙함은 결국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감은 이웃과 마을, 더 나아가 국가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다사는 말합니다. 그는 특히 목민관, 즉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목민관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치 가뭄에 단비를 내리듯 혹은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듯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애민 정신이야말로 목민관의 핵심 덕목이었죠. 다사는 목민관이 단순히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때 그저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 왜 홍수가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방대한 지식을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천적 지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상에 앉아 이론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 개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실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다산의 통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타인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심지 않아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저 씨앗으로만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지식은 반드시 실천이라는 씨앗을 품고 현실이라는 밭에 뿌려져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개인의 성장 또한 의미를 더할 수 있을 테고요. 다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개인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진정한 황금기로 정의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얻게 되는 보람과 성취감이야말로 그 어떤 개인적인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죠. 개인의 부와 명예를 넘어 나의 삶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황금기를 지식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개인적인 성공만을 좇으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사는 황금기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갈고 닦는 시기를 넘어 그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나눔과 봉사의 절정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산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며, 어떤 이웃이며, 어떤 사회 구성원인가요? 우리의 전문 지식이나 재능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나요? 다산은 진정한 황금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주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관계와 실천을 통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지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며, 어떤 이웃이며, 어떤 사회 구성원인가요? 우리의 전문 지식이나 재능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나요? 다산은 진정한 황금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주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관계와 실천을 통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200여 년 전 다산이 던진 이 황금기 개념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이죠. 다산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단단히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지도가 현대의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이면 구식이 되어버리는 이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과 수양의 황금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산이라면 아마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겁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지평을 넓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록하며 자신을 단련했던 다산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내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관계와 실천의 황금기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단절이 흔해진 요즘, 다산이 강조했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나누고 재능을 기부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현대적인 실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멘토링을 통해 다음 세대의 지혜를 전달하는 이들이야말로 다산이 꿈꿨던 나눔과 봉사의 절정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다산이 말한 인생의 황금기는 특정한 나이대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젊음의 한때나 육체적 전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배우고, 탐구하고, 더 나아가 그 지식과 경험을 주위와 나누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꾸준히 완성해 나가는 태도와 의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진정한 황금기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과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의 재능과 지혜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길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변화를 향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다산의 200년 전 지혜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물질적 풍요를 줬다가 길을 잃거나 순간의 만족에만 급급하여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쉬운 시대에 다산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황금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황금기를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